안녕하세요. 귓속의 해설사입니다. 저 귓속의 해설사는 오늘부터 박물관 및 대한민국의 중요한 문화유산을 찾아다니며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자세하게 소개드리고 또 역사적 의미를 되짚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시간으로 덕수궁 돈덕전에서 열리는 광복 80주년 특별전 빛을 담은 항일유산 전시회 중 진관사 태극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시 장소인 덕수궁 돈덕전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돈덕전은 덕수궁 내에 있는 정각 중 하나이며 원래는 대한제국 초대 황제인 고종이 외국 사신을 접견하던 공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이름인 돈덕은 덕을 두텁게 한다는 의미로 군주의 덕을 기른다는 유교적 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역사적 맥락에서 보면 1897년 대한제국 선포 이후 고종은 서양식 근대 문물을 받아들이며 서양식 건물 석조정과 전통정각을 함께 사용하였습니다. 돈덕전은 그 중에서도 전통한식 건축의 맥을 유지하면서 외교 공간으로 활용되었던 중요한 장소입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돈덕전은 덕수궁 내의 전시 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대한제국기 역사전시나 특별전시들이 열리고는 합니다. 과거 독립운동가 윤봉기리사 관련 전시, 대한제국 황실의 생활사 전시 등이 이곳에서 열리기도 했습니다. 서울 진관사 태극기는 2009년 5월 26일 서울시 은평구 진관사의 부속 건물인 칠성각을 해체 복원하는 과정에서 내부 불단 안쪽 벽체에서 발견된 것으로 태극기에 보자기처럼 쌓인 독립신문류 19점이 함께 발견되었습니다. 신문류는 경고문조선 독립신문자유신종보신 대한독립신문 등 5종으로 1919년 6월 6일부터 12월 25일까지 발행된 사실로 미루어 진관사 소장 태극기 역시 3.1만 세운동이 일어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1919년 즈음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진관사 태극기는 우리나라 사찰에서 최초이자 유일하게 발견된 일제강점기 태극기라는 점에서 독특한 역사적 의의를 갖습니다. 이는 불교 사찰이 일제의 감시를 피해 독립운동의 배후 거점이자 은신처 역할을 수행했음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특히 이 태극기는 단순한 흰 천에 그려진 것이 아니라 기존의 일장기 위에 먹물로 태극과 사괴를 덧그려 제작되었다는 점에서 강력한 저항 정신을 담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히 새로운 것을 만드는 것이 아닌 압제자의 상징을 지우고 그 위에 민족의 정체성을 덧입히는 능동적인 저항의 행위입니다. 이는 역사 왜곡이라는 일장기 위에 올바른 역사라는 태극기를 덧씌우는 채널의 핵심 메시지를 시각적으로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상징적 행위와도 같습니다. 이처럼 진관사 태극기의 창작 과정 자체는 강력한 저항의 메타포로서 깊이와 진정성을 부여할 수 있습니다. 진관사 태극기의 또 다른 중요한 특징은 태극 문양과 사괴의 위치가 현재의 국기와 다르다는 점입니다. 태극의 적색과 청색 위치는 뒤집혀 있고 사괴 중 강과 리의 위치가 서로 바뀌어 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동양 철학의 핵심 경전인 주역의 마지막 괴인 화수미제를 의도적으로 형상화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화수미제는 불이 위로, 물이 아래로가 서로 제자리를 잃어버린 불완전한 세상을 상징합니다. 이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 상태를 의미하며 일제강점기라는 전도된 현실을 뒤집고 완전한 이상향인 독립된 조국으로 나아가려는 강력한 염원과 저항 정신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는 수화기제를 형상화한 현재의 태극기가 이미 완전한 세상을 뜻하는 것과 대비됩니다. 진관사 태극기를 숨긴 인물로 가장 유력하게 추정되는 인물은 독립운동가 백초월 스님입니다. 그는 한용운, 백용성 스님과 함께 불교계 3.1운동을 이끈 주요 인물로 비밀 항일 단체인 일신교와 한국민단본부를 조직하고 임시정부의 군자금을 모금하는 등 치열한 독립운동을 전개했습니다. 백초월 스님의 삶에서 주목할 만한 점은 일제의 집요한 감시를 피하기 위해 미치광이 행세를 하는 기발한 전략을 구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는 방 안에 죽은 거북이를 놓고 대화하는 신용을 하거나 알 수 없는 말을 중얼거려 일제 형사들이 그를 정신 이상자로 판단하게 만들었습니다. 이는 극심한 탄압 속에서도 독립의 의지를 꺾지 않고 비밀스러운 활동을 지속하기 위한 고도의 위장이었습니다.
진관사 태극기 보물 제천 642호의 좌측 상단 손상은 단순한 낡음이 아니라 당시 시대 상황과 사용 흔적을 보여주는 중요한 단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좌측 상단에 손상된 이유로는 당시 태극기는 독립운동의 상징이라 일제에게 발각되면 바로 압수 및 파기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숨겨두거나 급히 숨기는 과정에서 접히거나 찢어지기도 한 것으로 추론됩니다. 또한 좌측 상단의 경우 태극기를 매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 번 걸고 내리는 과정에서 마모 및 찢김이 집중적으로 발생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렇듯 손상된 부분은 오히려 태극기가 실제 사용된 독립운동기의 진품임을 보여줍니다. 새 것처럼 온전하다면 오히려 의심을 받았을 수도 있는데 이 마모 흔적이 역사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 셈이죠. 전시장을 둘러본 후 2층 안쪽을 둘러보다가 뮤지엄 굿즈 판매 장소를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에는 보시다시피 진관사 태극기 자석 및 마그넷 카드, 진관사 태극기 배지 등을 판매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6월 6일 현충일 이재명 대통령이 양복 왼쪽 깃에 진관사 태극기 배지를 폐용한 것으로 보고 어디서 구할 수 있을지 매우 궁금했는데 이 뮤지엄관에서 판매를 할 수 있어서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이 굿즈 구입을 원하시는 경우 카운터 판매 직원께 문의하시면 바로 구매 가능하십니다. 저도 구매 후 가방에 소중히 배지를 달고 다니고 있습니다. 이 뮤지엄 굿즈의 경우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판매하지 않고 이곳에서 전시기간 동안에만 판매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좋은 전시 보시고 나서 기념할 진관사 태극기 뮤지엄 굿즈 1개 구매하시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1층에서 진행되는 광복 80주년 특별전에서 전시되는 고종이 미국인 데니에게 하사했던 데니 태극기의 굿즈인 자개 데니 태극기 키링과 라이트가 켜지는 데니 태극기 키링도 구매했습니다. 똑같은 태극기 아닌가 하실 수도 있지만 대한제국의 상징성과 독립운동을 하다가 순국하신 선열들을 생각하며 구매해본다면 뜻깊은 의의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아무쪼록 무더운 여름 시원한 박물관에서 광복 80주년 특별전 관람하시면서 조국의 독립을 위해 힘쓰셨던 독립운동가 분들에 대한 감사함을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